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김선영입니다. 네, 요즘 러닝이 열풍이죠. SNS나 TV에서도 자주 보이고 또 여름밤인데도 거리에서 3, 4, 5 모여서 뛰는 러닝 크루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덥고 힘든데 무슨 달리기야? 네, 쉽지만 한번 시작하면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러닝화 한 켤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요. 30분 이상 달리다 보면 엔돌핀이 나와서 통증도 불안감도 있게 되고 심지어 극도의 행복감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잘 달리기만 해도 매일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쯤 되면 러닝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저와 함께하는 시간도 여러분에게 엔돌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영주가 좋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영주가 좋아 오늘도 먼저 한 주간의 지역 소식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고요. 김수종 기자와 함께하는 영주 토파보기, 이어서 금주 핫 이슈와 클릭 영주인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영주 돋보기 첫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영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2024 추석 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주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 건설, 운수, 관광업 등의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업당 최대 3억 원, 5대 기업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대출이자의 최대 4%를 1년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오는 9월 6일까지 가능하고 영주시는 추석 연휴 전인 9월 17일까지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경찰청이 주관하는 베스트 팀장에 영주경찰서의 김철호 교통조사팀장에 이어 심일수 서부지구대 순찰팀장이 연이어 선정됐습니다. 경찰청은 매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 직무 전문성과 업무 효과를 높인 중간 관리자를 베스트 팀장으로 선정해서 경찰청장 표창과 포상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제56차 김철호 팀장에 이어서 제57차에 선정된 심일수 팀장은 항상 솔선수범의 자세로 범인 검거와 지역 안전 유지에 기여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경찰청 치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월 범죄 예방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를 통해 순찰 목표와 지역을 선정하는 정책인 핀포인트 집중 순찰을 적극 이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교생 117명, 농촌의 소규모 중학교인 풍기중학교 축구부가 창단 49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풍기중 축구부는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2024 제천의병 축의 중등 15세 이하 축구대회에 출전해서 결승전에서 만난 경기 과천 문원중학교와 1대1로 비기며 치열한 승부를 이어갔는데요. 연장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9대8로 상대팀을 누르고 극적으로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풍기중 축구부는 3년 사이 감독이 2번이나 바뀌면서 힘들었지만 학부모와 지역사회 또 학교 측의 전폭적인 지원, 특히 14명의 선수가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똘똘 뭉쳐 시골 축구부의 반란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영주가 좋아. 진행의 아나운서 김선영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영주를 애정하는 영주 박사 김수종 기자와 영주 토파보기 코너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바쁘셨더라고요. 네, 좀 바빴습니다만 네. 뭐 이제 더위가 좀 가셔서 기분 좋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소식 준비해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영주 토파보기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 제1회 김동국 아동문학상에 대한 소식을 짧게 가져왔습니다. 아동문학상, 네, 김동국 아동문학상 이번에 처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수상하신 분 또 선정 작품 네 어떤 내용인지 또 궁금하네요. 네, 김동국 아동문학상이라고 하면 그 1950년대 60년대 영주에서 주로 동시를 쓰던 김동국 선생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생긴 문학상입니다. 김동국 선생은 지난 80년대 87년도 8년도쯤에 달팽이라는 동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던 영주가 낳은 아동문학상이고 동시 작가입니다.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김동국 아동문학상이 생겼고 1회 수상자로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강영희 선생님이 두만강 물소리라는 작품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강영희 선생님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서 대구 경북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작가이시고 대구 아동문학 대구 지회장 영남 지회장도 하셨고요. 그다음 샛별문학상, 영남 아동문학상, 박경중 아동문학상, 김영일 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하신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람인데 강영희라고 하면 다들 여자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여자분이 아니고 80대의 남자 어르신이고 지금은 사실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로 네. 좀 나이 드신 할아버지이십니다. 이 시대 어디 남자분 성함을 이렇게 영희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남자분이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아마 부모님이 글 쓰시라고 아마 이쁜 이름을 지어주셔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랬거나 딸을 바라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강영희 80대 우리 남자 어르신께서 1회 네,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고요. 작품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수상한 작품이 이번에? 그러니까 두만강 물소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두만강 물소리.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아동문학상 제1회잖아요. 김동국 아동문학상. 우리 영주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앞에 이제 달팽이라는 시가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우리 유명한 작가분이셨지만 또 다른 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다면서요. 원래 50년대 60년대에 주로 동시를 많이 쓰긴 했습니다마는 사실 김동국 선생은 아동문학사 동시 작가보다는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한국의 특수교육을 처음으로 도입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968년도에 대구에서 공립특수학교로 최초의 남녀학교 설립을 주도하셨고 그다음에 특수교육진흥법이라고 해서 특수아동들을 가르치는 진흥법을 처음으로 박정희 시대 그 어려운 시대에 만드는 걸 주도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석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당시의 논문이 국내 최초의 특수교육 석사 논문으로도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동문학가로도 유명하지만 특수교육 교사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또 아동문학가라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영주에서 좀 주도적으로 아동문학상을 만들게 되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여 년 전에 그 김동훈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부고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네. 부고기사 썼을 때 정말 영주에 큰 별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었는데 다행히 손녀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부고기사 참 고맙게 잘 읽었다라고 해서 그런 애잔함도 있고 또 기쁨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10여 년 전에 네. 예, 고인이 되셨고 우리 영주에 이렇게 정말 큰 인물이셨고 아동문학가이자 특수교육을 도입한 대단한 우리 그렇습니다. 김동국 선생을 기리면서 제1회 아동문학상이 올해 영주에서 이렇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자, 1959년이죠. 우리 또 전국 최초의 우리 영주에 네, 전국 그렇습니다. 최초의 아동문학 단체였죠. 아동문학 소백동인회가 네. 생겼거든요. 네. 예, 요것도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사실은 전쟁 이후에 박인환 시인 같은 경우에는 신춘문예가 다시 부활한 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군구 단위죠. 그것도 경상도의 작은 시였던 영주, 그때 당시에는 군이었죠. 군에서 교사들 중심이 되어서 아동문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전국 최초로 만든 지역 아동문학회입니다. 그래서 김동국 선생님 추측이 되어서 진짜 50년대, 60년대 이 당시에 지역에서 정말 아동문학들 시들을 많이 쓰고 교사들이 모이면서 네. 정말 지역의 어린이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문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소백 문학 동인회의 지금 회장이 김동국 선생의 3종 조카인 동양대 김정한 전 교수께서 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프라이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역에 그런 문학회가 활동하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영주로서는 좀 긍지를 가져야 될 맞아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우리 영주에 이렇게 참 많은지 네, 몰랐어요. 맞습니다. 하나하나 맞습니다.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네. 우리 영주가 또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부터 이런 아동 문학 단체도 있었던 만큼 아동 친화 도시로서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또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요. 영주 돋보기에서도 제가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네 우리 풍기에서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풍기중학교 축구부 네 전국 대회 네 우승했다는 소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날 생중계를 유튜브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고 응원을 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결승전에서 1대1로 비기고 야 승부차기도 무려 9대8까지 갔으니까 9대8 까지 예 갔습니다. 올림픽 경기보다도 정말 더 재미있는 경기였다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정말 시골 축구부의 뭐 반전이다. 그리고 정말 영화 같은 일이고 얼마 전에 폐막이 됐던 그 일본의 고시엔 고교 야구 대회 교토국제고의 우승과도 비슷한 점이 있어서 참 공교롭게도 더 재밌다라는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네. 예, 조금 더 재밌는 얘기들 전해주시죠. 그렇죠. 풍기중학교 축구부 아까 49년 되셨다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부활한 거는 사실은 43년 정도, 2년 3년 정도 됐습니다. 83년도에 다시 부활해서 지금까지는 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어릴 때 풍기초등학교, 풍기중학교, 혹은 금괴중학교, 풍기고등학교 굉장히 축구를 잘했었어요. 아, 예전부터. 정말 풍기 네. 사람들은 축구에 미쳤다라고 할 정도의 축구에 대한 그런 긍지나 에너지가 넘치는 네.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83년도부터 꾸준히 했고 이번에 정말 전국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우승은 처음이지만 대구 경북이라든가 전국대회 준우승까지는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기중학교 저력을 보는데 너무 재밌게도 일본의 그 교토국제고가 전체 학생 69명 중에 야구 선수가 60명이더라고요. 그 9명 나머지 9명도 사실 야구하던 사람들이고 풍기중학교도 재밌는 게 전체 남자 학생 67명 중에 축구 선수가 32명인데 사실은 뭐 다치거나 그만둔 사람까지 합치면 40명 정도가 그렇겠네요. 축구 선수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소수정예죠. 작지만 소수정예를 열심히 하는 팀들이 승리할 수 있는 모습들, 강한 모습들을 저는 풍기중학교가 저력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했지만 진짜 많은 그 감독님이나 시나리오 작가들이 이런 주제를 갖고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네. 아이디어로도 영화나 소설 제목으로도 내용으로도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보여준 우리 풍기중학교 축구부였고요. 9월 달에 이 영주시 축구회 주관으로 카퍼레이드도 계획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9월 6일 날 영주시하고 풍기읍내를 차를 타고 한 바퀴 도는 카퍼레이드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학생 대부분 뭐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풍기중학교 학생 대부분이 같이 차를 타서 기쁨이죠. 영주에 풍기라는 게 그러면 풍요로운 기운이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기운, 좋은 기운을 영주 전체에 확산할 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 이렇게 전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카퍼레이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박수 보내주고 우리 학생들 응원해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여기 기자님이 현장까지 직접 나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영주댐 지금 뭐 영주시에서는 영주호 개발가를 만들었습니다. 개발가를 만들어서 제가 현장 가서 좀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볼까요? 네, 화면에 네. 보시고서 다시 네.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저는 오늘 무척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영주댐에 나와 있습니다. 영주시 평읍면 용열리에 자리하고 있는 영주댐입니다. 영주댐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댐 자체는 수자원 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댐의 수변 공간들, 특히 공원 부지라든가 여러 땅들은 영주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영주시가 영주댐 개발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영주댐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자원 혹은 주변의 생태 혹은 늪지들을 개발해서 공원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영주시가 수변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용역을 냈었고 얼마 전에 발표 대회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보면서 저 북쪽에 댐의 북쪽입니다. 영주댐 2, 3면의 석포리 내림리 지역에
40만 평 규모니까 아마 동양대 부지 한 4배 정도 되는 아주 큰 규모의 생태 정원 혹은 생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공원이 아니라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의 국가 정원급의 아주 큰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자면 소백산 국립공원처럼 영주댐 주변에 습지로 만든 국립공원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남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 속에서 작년에 이 댐이 완공했습니다. 완공했고 앞으로 댐을 관광 자원화해서 영주의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걸 포함해서 영주에 있는 시민들도 안정적인 쉼터, 휴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저도 앞으로 많이 기대하면서 영주댐 주변의 생태공원이 아주 잘 되기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박수로 응원하면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는데 저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영주 FM 방송의 김수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7월이죠. 우리 영주시의 영주호 개발과가 발족을 했고요. 또 지난 8월 19일에는 영주댐 수생태정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가 개최됐단 말이죠. 네, 이날 보고에 다녀오셨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나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수생태 공원을 준비하는 곳이 이산면, 내림리, 그다음에 서포리 정도 준비하거든요. 평수로 한 40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수생태 공원을 어떻게 만들고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누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감이 안 오지만 수생태 공원이라고 쉽게 표현하자면 물이 있는 옆에 있는 습지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앞에 VCR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백산 국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백산 네. 국립공원처럼 영주댐 수변에다가 습지 국립공원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규모가 40만 평이면 영주의 작은 한 동네 정도 되는 규모죠. 그러니까 아주 큰 정도의 생태 습지 공원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와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건 뭐 관광도 필요하지만 영주의 지역 주민들도 휴식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준비를 했었고 장기적으로 이제 1, 2년, 2, 3년 안에 이제 털을 닦아서 준비하자고 하는 그런 보고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주 개발의 의미에서 보자면 저도 상당히 수생태 공원에 기대가 큰 사항입니다. 네. 자, 수생태 정원뿐만 아니라 또 요거 이름도 너무 예뻐서 그 영주호 하트섬. 네, 관광 콘텐츠 발굴하겠다는 용역 착수 보고에도 있었더라고요. 네, 요건 또 뭐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영주 중앙에 보면 그 용마루 다리 있거든요. 다리 건너면 네. 섬의 모양이 마치 이제 하트 모양이죠. 심장 모양처럼 된 아주 이쁜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이제 영주시에서는 하트섬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하트섬 한번 둘러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영주에 새로운 섬이 생겼다. 물론 무선마을 같은 섬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다리가 있긴 합니다. 아주 이쁜 섬이 하나 생겼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섬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주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생태 공원에 대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시하고 어제도 잠깐 미팅을 했었는데 뭐 짚라인이라고 그러죠. 짚라인 같은 것도 이제 만들 생각이 있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게 이제 수자원 개발 공사를 하고 관계해서 영주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 영주시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 친구들이 지금 다양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뭐 여러 군데의 섬을 둘러보고 관광지를 둘러봤는데 제가 딱 느끼면 남이섬 같은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확 들더라고요. 남이섬은 물론 이제 개인섬이고 평지다 보니까 여기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약간 산의 모양이기 때문에 모양을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한 내부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물론 수자원공사 환경부들하고 좀 조율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용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의 섬을 관광자원으로 또는 정말 내실이 있는 뭐 섬으로서 뭐 섬이란 건 다양한 개발의 형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문학의 섬이라든가 예술의 섬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개발한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필요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남이섬 같은 것을 벤치마킹하는 게 가장
절실한 지금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이섬은 정말 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는데 네. 하트섬이라는 이름 자체도 너무 예쁘게 잘 지어진 것 같아요. 섬이 뭐 크기가 크진 않지만 저는 뭐 잘만 개발하면 아주 그냥 영주의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상황입니다. 기대를 하면서 하트섬의 모습을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2023년이죠. 지난해 7년 만에 우리 영주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영주댐 준공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 영주댐 주변이 정말 잘 개발이 돼서 우리 영주 지역 발전에 또 새로운 발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김수종 기자와 함께 영주 토파보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거나 또 아주 특별한 여행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주 근대 역사 문화 거리로 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이유, 1900년대로의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금주 핫 이슈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운 그때 그 시절, 영주의 과거와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주 근대로의 시간여행 후생 1900. 지난 7월 27일 토요일에 열렸던 이번 행사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영주의 원도심, 근대 문화역사거리 골목에서 진행됐는데요.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도 많은 영주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경품 추첨부터 다양한 체험과 공연 등 오감이 즐거운 이벤트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 행사에서 아이들이 가장 집중한 시간은 바로 마술 공연입니다. 화려한 공연에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신기하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백찰남 마술사의 조수로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버블이 몸에 달라붙는 버블쇼. 아이들에겐 그야말로 신나는 경험인데요. 버블쇼는 단순히 즐거운 볼거리를 넘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이런 마술 공연 외에도 후생 1900에 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린 시절 먹었던 추억의 옛날 간식이나 음료도 먹어볼 수 있고요. 냉동 기술이 발달하기 전이었던 옛날엔 엄청 귀했던 얼음으로 만든 디저트도 옛날 방식대로 만들어 봅니다. 과거의 일상생활과 식문화를 통해 그 시절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후생 1900 행사. 사전 예약으로 5,000원만 내면 공예 체험, 먹거리 체험, 사진 체험은 물론 핸드메이드 가방의 혜택까지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 접수도 가능하지만 모든 체험은 재료 소진 시까지만 운영이 되니까요. 서둘러서 모든 이벤트 즐기고 가시길 바랄게요. 영주 근대로의 시간여행 후생 1900은 내일인 8월 31일 토요일이 마지막 일정입니다. 오후 7시부터는 다양한 음악 공연도 만나실 수 있고요. 싱어송라이터인 실력파 인디 가수들의 잔잔한 선율이 귀를 사로잡습니다. 저희도 한번 감상해 볼까요? Come and take a trip in my rocket ship. We have a lovely afternoon.
과거의 아름다운 순간을 느껴보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길 수 있었던 후생 1900 행사 31일에도 많이 찾아오세요. 네, 영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 클릭 영주인입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 연주로 세상과 소통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영주 소백산 철축제 때, 그리고 2024 시원축제, 또 경북 힐링 콘서트 등 이 많은 축제에서 감동의 색소폰 무대를 선사를 했었습니다. 윤장현 씨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영주가 좋아 이렇게 찾아주셨는데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청취자분들께 네, 본인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색소폰이 좋아 색소폰과 늘 함께하고 있는 윤장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네. 자, 우리 윤장현 씨는요, 단순히 이 색소폰 연주를 잘하니까 모셨겠지만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악보도 보시기 힘들 만큼 지금 시력에 좀 불편함이 크다고 하시는데요.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질환을 앓고 계시대요. 지금 그러면 시력이 어떤 상태이신가요? 지금 시력이 교정 불가이고 지난달에 그 병원에 가서 시력을 재보니까 0.06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각장애 중증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글씨를 보신다거나 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 모습이 보이시는데 또 많이 불편하신 정도신 거죠? 글씨는 전혀 안 보이고 네. 지금 현 상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집에 애들하고 손자들이 옆에 있어도 네.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아빠나 할아버지라고 불러주면 그제서야 얘가 누구구나 아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시력이 많이 지금 이렇게 불편하신 상황에도 불구하고 색소폰 연주를 또 독학으로 하셔서 뭐 이렇게 축제 무대까지 지금 초대를 받고 있을 정도니까요. 색소폰 연주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독학으로 배우시게 된 거예요? 색소폰을 배우게 된 동기는 제가 1997년도 중학교 입학할 때 이제 입학식 때 그때는 악대부라고 칭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악대부에서 입학식 그 축하 연주하는 거 보니까 참 그 듣기 좋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거를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입학식 끝나고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악대부를 찾아갔더니만은 그 학교가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그 재단이 같은 재단이어서 이제 중학교에는 악대부가 없고 네. 고등학교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까지만 졸업하다 보니까 끝내 악기에 손 한 번 못 대보고 이렇게 졸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애들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 꿈을 잠시 잊고 있었는데 8년 전쯤 될 거예요. 5월 8일 날 아이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다가 누군가가 묻더라고요. 아빠 지금 현재 제일 하고 싶은 게 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색소폰을 좀 배우고 싶다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 말로만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뒤가 제 생일이었어요. 생일날 그 생일 선물이라 그러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그게 색소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색소폰을 처음 만지게 되었습니다. 네. 선물은 받으셨지만 그때는 뭐 연주를 전혀 못 하셨겠네요.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신 거네요. 예, 연주는 전혀 못한 상태에서 심지어 리드를 어떻게 깨야 될지 저 나름대로 대충 이렇게 깨갖고 부리니까 삑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 이게 신기하다 해서 이제 저 혼자만 그 어떻게 배우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왔다 갔다 그러면서 어디 뭐 학원이 없나 이러면서 그 찾아봤더니만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원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까지 8년 동안 네. 이제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녀분들 덕분에 어쨌든 이렇게 시도를 하실 수 있었던 네네네네, 거네요. 그렇죠. 예, 효자 효녀들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만 쭉 듣고 있어요. 이렇게 시력이 불편하신데도 혼자 연습하셔서 색소폰 연주를 하시고 무대까지 올라가고 계신데 어떤 실력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여기 장소도 협소하긴 한데 뭐 짧게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연주하시기 힘드셨을 텐데 저는 근데 바로 옆에서 들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훨씬 더 매력적인 색소폰 연주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곡 선정도 너무 좋았고요. 이찬원 씨의 시절 인연이라는 곡 색소폰 연주로 정말 감미롭게 네, 불러주셨습니다. 자, 사실은 이 색소폰 연주가 뭐 눈이 잘 보이는 사람에게도 배우기 힘든 악기인데 이렇게 시각장애를 갖고 계시면서도 지금의 이 실력을 갖출 때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짐작할 수 없는 제 기준에서는 노력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의 실력을 키워 오실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글씨는 전혀 안 보이고 악보조차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궁리 끝에 이거를 그 어차피 소리를 내는 거니까 음을 찾으면 되겠다 싶어서 찔레꽃이라는 곡을 한 곡을 선정해서 이제 한 6개월 가량 그 한 곡만 가지고 한 많을 때는 하루에 9시간 보통 뭐 5, 6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이 찾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점차 그 다른 곡을 이렇게 또 해보니까 또 되고 그래서 찾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야, 6개월 동안 하루에 뭐 진짜 9시간, 8시간씩 연습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색소폰 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얼마 전 우리 여름 축제였던 시원축제에도 초청을 받으셔서 공연을 하셨잖아요. 또 재능 기부도 하시고 또 여러 곳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힘을 주고 계신데 이렇게 또 재능 기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네요. 재능 기부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부모님 부양을 하면서 주위에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도움만 받고 갈 수 없잖아요,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를 도와주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옆에 색소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악기를 가지고
이제 지금 그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전부 다 그 시설 쪽에 뭐 요양병원이라든가 뭐 안 그러면 뭐 그 어르신들 계시는 그 요양병원이나 이제 그 각종 시설에들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툰 실력이나마 이렇게 가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들려주다 보니까 물론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제 마음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좋아서 배운 이 색소폰을 가지고 또 주변에 도움받았던 많은 분들께 또 이렇게 돌려주고 계신데 누구나 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사실은 좀 낙담하고 어딘가 이렇게 숨어드는 분들이 사실 또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색소폰을 열심히 배우시고 무대에 서시고 재능 기부도 하시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듣기로 더 대단한 게 뭐냐면 뭐 재능 기부라고 하시지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뭐 출연료나 아니면 교통비 정도를 받게 되시면 그걸 전부 다 또 기부를 또 하고 계시다면서요. 전부 다라기보다는 네. 사실 제가 기부를 처음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처음 했는데 기부를 하게 된 동기가 네. 제가 그 출연료를 받으니까 딱 생각이 나는 게 엄마 아버지가 네. 미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은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시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부모님과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은 특히 생각나는 곳이 영주 소방서더라고요. 네. 네.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 집에 막내가 한 5살 무렵에 집에 큰 불이 날 뻔했어요. 네. 그 실질적으로 그 집가래에 불이 붙었었는데 조금만 일었으면 집에 다 옮겨 붙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심했는데 119가 와가지고 꺼졌고 또 그다음에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119가 출동해가지고 이제 목숨을 건져서 한 75일 가량 가족들과 대화 나누면서 그래 가다가 돌아가셨고 또 어머님이 그 당뇨 합병증으로 실신도 여러 번 했어요 집에서. 그러면서 119를 참 많이도 그 이용했어요. 네. 그러자니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생각난과 동시에 119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문득 떠올랐던 게 맞아 내가 오래 전부터 그 소방서에 한번 찾아가 보고 싶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기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네. 네, 이 출연료를 고마웠던 우리 영주 소방서에 이제 기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빠가 소방공무원 출신이시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아빠한테 들었던 얘기로는 이제 뭐 고맙다는 분들이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많이 갖고 오시거나 하시는데 그럼 받을 수 없다라고 들었던 적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네. 안 그래도 그거를 일단은 기부를 하고 사진까지 찍고 집에 와서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제 그 전화가 그러니까 소방서장님이 직접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네. 그 전화 내용은 경북 소방본부에다가 이렇게 그 보고를 했더니만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는 행동 강령이 있다고 해서 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거를 다른 방면으로 또 이렇게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어차피 제 손을 떠났던 돈이니까 네. 이미 이건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해서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한갑 때 늘 도움을 받고 살아왔지만은 뭔가 뜻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인생 2막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돈이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더라고요 이미. 네. 그게 소방서에서 되돌려 받은 돈을 이제
그 시청에다가 처음에 그 갖다 내려고 했었는데 시청에 가니까 그거는 그 시에서 받으면은 이제 그 광범위하게 이렇게 쓰여지니까 가급적이면 지역민들한테 쓰여졌으면 좋겠다. 의미 있는 돈이니까 네.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그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행정복지센터를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소방서 분들은 그 마음만으로도 정말 네네, 너무너무 그렇죠. 감사한 마음이셨을 것 같고 또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전달된 그 기부금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아마 좋은 곳에 정말 뜻깊게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감사 인사를 같이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또 뭐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저희 FM 방송을 또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좀 힘이 되는 말씀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사실 장애는 뭐 조금 불편할 뿐이지 살아가는 데는 별 뭐 무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소 불편한 몸이 있더라도 그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좋은 생각으로 살다 보면은 참 삶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광까지 이렇게 되었네요. 네. 네. 네, 우리 끝으로 이제 인사를 나누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네. 제가 비록 서툰 실력이지만은 양원에다 각종 시설에 다니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능 기부하는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려놓았는데 많이 봐주시고 저를 필요로 저희 재능 기부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제가 최선을 다해 봉사를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는 어떻게 검색하면 되나요? 유튜브 윤장현 버스킹 들어가셔서 그 동영상 밑에 보니까 더보기가 있더라고요. 더보기를 누르면 제 전화번호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리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재능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색소폰 연주자 윤장현 씨 초대해서 많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께 또 큰 힘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클릭 영주인 색소폰 연주자 윤장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8월도 다 지나고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며 달려온 영주가 좋아. 네,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선선해질 9월에는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주가 좋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더 알찬 영주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선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오늘은 저 강남과 함께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바쁘니까 부지런히 해야죠. 월급날이 제일 기뻐요. 한국의 흥에 반해서 트로트 가수가 됐습니다.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 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